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연구장 투자연구소의 장영광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탈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네, 대표님 요즘 머리 스타일 바뀌셨어요. 짧게 하고 예. 전투적으로 네. 제2의 인생을 살 때는 더 젊어 보이려고 네. 머리를 탁 쳤습니다. 이제 가을에 또 새롭게 한 번 더 시작하시려고 네. 시작을 하셨군요. 가을은 예. 이제 그 사색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머리가 너무 길면 네. 사색할 그 신선한 공기가 몸에 안 닿을 것 같아서 네. 좀 한번 짧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머리가 좀 긴데, 보면서 대표님 보면서 저도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에 또 잘라서 깔끔하게 또 오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막 계약이 되고 또 매매도 되고 임대도 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네. 사실 초보자분들은 네.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이 뭔가, 네. 또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네.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중에 조금 특수한 분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이 있다면 여기는 사업하는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네,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지역적 제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단지나 준공업지역이나 기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 이런 몇 가지 제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식사업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네. 전체 사무실에서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 아니면 서울의 오피스 사무실은 이런 얘기합니다. 삼성생명이 팔아를 했다. 즉 삼성생명의 자금으로 서울 시내에 80% 이상의 사무실이 지어졌다는 농담 아닌 진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삼성생명의 자금은 보험 계약자들의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금을 잘 활용해서 서울의 그 발전하는 곳, 즉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공급했다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의 양면들 얘기하지만 우리 투자자 자금을 삼성생명에 맡겼는데 네. 삼성생명은 그 자금을 여러 군데 중에 그냥 저희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과 비교해서 사무실을 얘기한다면 네. 보통의 일반 사무실은 그런 식으로 제한 없이 어떤 자금이든 네. 아니면 어떤 땅이든 할 수 있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첫째 지역적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초보자가 선뜻 이게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망설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예를 들면 은행도 네. 있고요. 대출을 우선 받아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매도인, 네, 매수자, 네, 또 법무사, 네, 중개사, 네, 또 임차인. 네. 이런 한 여러 가지 분들이 걸려 있어요. 각 단계마다 좀 주의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강연을 하거나 오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저희 그 아트엔에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 중에 임장을 하자, 즉 가보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방송을 찍었죠. 예, 100군데 이상 가봐라, 아니면은 자기가 마음을 두는 곳이 곧 내 사업장이다. 그래서 일본의 그 부호들 아니면 다른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둬라. 트럼프도 그런 얘기 하대요. 저 빌딩은 내 거야, 저 땅은 내 거야라고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치면 그 기운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초보자들은 일단 저희 그 강연도 지금 동영상 강연도 꾸준히 들어보시고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교해 보시는 게 첫째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봐야 믿으니까 일단은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일단 먼저 가봐야 되잖아요. 네. 가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골라야 할 곳을 많이 비교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실에서 하든 이렇게 강의에서 비교하든 하고 나면 결정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결정 단계에서 일단 결정을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계약하는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그 강연에 보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을 일단 선정을 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두 번째, 어제 우리가 그 계약하신 분들 예를 들면 처음 하셨지만 되게 운이 좋았던 분 같아요. 왜냐면 이 방송의 시청자시죠? 예, 또 애청자시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임대도 돼 있고 자기 사업을 하시고 있고 또 사업을 확장하시려는 분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삼박자가 다 맞은 것 같아요. 네, 타이밍도 너무 좋았죠. 예, 네.
뭐 대출 금리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자기 사업도 잘하시고 신용 관리 잘하신 네, 분을- 신용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네. 또 사업을 안 하신다 해도 잠재적 사업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재적 사업자라는 거는 정보를 많이 찾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신문이나 이런 일간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니까 어제 같으면은 뭐 아래 공포다. 즉 리세션이라 해서 불황의 공포를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또 한국은행에서 이런 선제적으로 뭐 했습니까? 금리 인하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제가 예견한 대로 금리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에 자금이 몰릴 것이고 그 자금은 수익이 있는 곳에 갈 것이다. 그리고 집중화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테마였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제 투자하신 분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투자하면서 사업을 늘려가시는 네. 분인데 가장 좋은 케이스에 저희들이 했고 네. 그리고 부동산 물건 중에 지금처럼 뭐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오닉스를 예를 들게요. 구체적으로 한다면 신탁돼 있었어요. 저희가 소유권을 오닉스에서 받아서 저희는 시공사에 문제 있을 때 신탁하는 것까지 있거든요. 오닉스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수탁을 맡겨놓은 거죠. 그럼 그 해제하는 거는 법무사 일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법무사님이 오셔서 은행하고 이제 조율을 먼저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매수인과도 조율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도 배우셨을 거고 법무사님도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이다 보니까. 새로운 일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거는 저처럼 이게 하나부터 A부터 Z를 직접 해본 사람은 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려요. 법무사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되고 매수인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선정할 때도 비용면이나 일의 처리를 위해서는 네. 한 군데 이렇게 몰아서 네. 하는 게 낫다고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해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 그거를 자기한테 맞춰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발품을 좀 파시고 네. 좀 노력을 좀 더 해서 음. 우리 장 대표님이 지금 뭐죠 많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아트원에서도 댓글도 달아주시면 또 많은 그렇죠. 또 좋은 법무사분이 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부적 조율을 합니다. 금리든 아니면 내부의 그 일 진행 사항을 네. 담당자마다 틀리고 지점마다 틀리고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같은 또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은행인데요. 예. 또 본사에서 심사 하시는 은행 직원도 틀리고요. 맞습니다. 심사위의 부장님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대출도 운이라고 합니다. 대출 규제 많이 하는데 안 해주려고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맞아요. 예, 또 해주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좀 불경기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더 적극적입니다. 은행도 적극적이고 사업하려는 분도 적극적이다 보니 네. 궁합이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부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부를 즐길 수 있다.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 영혼을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네.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매수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이 물건이 내가 처음 보는 거다. 네. 뭐 기존에는 뭐 매도인에서 매수인을 자연스럽게 넘어오는데 네. 뭐 신탁이 걸려 있거나 네. 뭐 아니면 법무사분이 막 뭔가 어렵게 설명한다. 그래도 쫄지 말고 네.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도권을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듯이 그렇죠. 네. 물건을 거래할 때 제1금융권이 제2금융권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험이나 캐피탈보다 예. 더 안전하잖아요. 예. 투자는 안전하게 해라. 그러면 안전한 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도 보면 많은 그 법적 분쟁이 있는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보가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약간 뭐 특수 물건이라고 하죠. 예, 네. 예. 뭐 경매를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가 좀 갖고 있는데 법적으로 분쟁 있는 걸 가져간다든가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우리 네, 얘기가 그런 있잖아요. 말이 예.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제값을 치르는 것이 훨씬 더 본인한테 안정적이다. 즉 맞습니다. 은행도 좋고 저희처럼 부동산을 아예 어떤 법률 관계에 그 뭐죠 침입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부동산을 신탁에 맡겨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모르시기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훨씬 더 안전한 자산, 즉 다른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어떤 가압류나 이런 가처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가등기나 네. 이런 가짜 임시 붙어 있는 법률 제한도 없고 또 저당이나 이런 거를 은행에서 확인해서 자기 돈이 얼마 나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화도 많이 하시고 직접 은행도 가보시고 또 모르면 네. 법무사나 변호사님께 질문하고 그렇죠. 또 정말 이렇게 우리처럼 현장에 뛰는 사람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그 그렇죠. 대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저희가 돈 낸 만큼 또 들으려고 돈 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네.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자주 물어봐야 된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지익산업센터를 처음 매매하시거나 또 좀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가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예, 네. 너무너무 다른 케이스에 직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일상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오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행하고 확인해라. 네. 확인해라. 그게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을 초보자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